나한테, 그러니까 환자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음식이 다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이 한의학적으로는 체질이 있어요. 저희가 잘 알듯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양인과 음인들의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음식도 보면은 양적인 성질과 음적인 성질로 나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구분을 해서 체질 감별을 잘 하고 그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질 감별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전문가인 한의사들도 그거를 전문의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제 사상 체질에 대한 것들은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성정, 그러니까 그 사람 성격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인데,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체형적으로만 본다면은, 예를 들면 하체가 좀 많이 좀 살이 찐다거나 하체 비만인 분들 같은 경우, 태음인 같은 경우들이 우리가 많고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음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뭐 삼계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잘 어울린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체질은 태양인, 그러니까 소양인과 태음인 두 이제 체질적인 분들이 가장 많은데, 각각 이제 어울리는 음식들이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는 또 음적인 체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삼계탕처럼 이렇게 양기를 복돋아주는 그런 음식들이 잘 어울리고요. 소양인이나 이제 좀 드물긴 하지만 태양인들 같은 경우는 양인들 계열은 좀 더 그걸 가라앉혀 주면서도 근데 기력은 또 북돋아 줄 수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은 장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예를 들면 낙지나 이런 것들도 더 그런 음적인 바다에서 나는 이런 부분들은 또 음적인 부분들을 보강해 주면서 그런 체질적인 부분들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소음인들 같은 경우는 보양식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소화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생명력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양식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떠올려 보면 굉장히 좀 헤비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선별해서 딱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삼계탕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그 양을 예를 들면 반계탕처럼 우리가 줄여서 드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처럼 양적인 관리, 그리고 그와 함께 뭐 마늘이 됐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소화를 도울 수 있는 요소들을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것이 소음인들에게는 좋은 보양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병적으로 양기가 발산되는 게 아니라 성장이라는 에너지 자체를 갖고 이제 발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적인 게 아니고 그걸 억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뭔가 양적이다, 음적이다 아직 완성도 안 된 이제 시기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함부로 나눠서 이제 양적이니까 무조건 음적인 걸 보충하는 그런 것들이 좋을 거야 하고 단정지어서 주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너무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당뇨나 뭐 고혈압 같은 어떤 그러한 성인병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시면은 이런 체질적인 감별을 통해서 그에 적절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더 도모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국물 같은 경우는 많이 우러나는 시간이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성분들이 많이 우러났을 때, 그리고 조미료를 얼마나 가미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이제 우리 음식에서 보면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국물을 많이 섭취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양식 그 재료 자체의 그 원래 갖고 있는 한의학적인 특성을 섭취하신다기보다는 거기서 우러난 성분들을 또 흡수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완전히 같다고는 볼 수가 없겠고요. 국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당뇨나 혈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물론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비만도도 아무래도 더 증가가 될 것이고요. 임신하신 경우에는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를 하는 것이 아이가 너무 뱃속에서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너무 양분을 많이 흡수한다거나 양기를 많이 혹은 기를 순환을 너무 도와주는 그런 약물들을 섭취하시는 거는 오히려 태아에게 위험을 가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 같은 경우도 섭취를 주의해 주시고, 게다가 태아가 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화도 안 좋거든요. 그 다음에 임신성 뭐 당뇨든 임신성 혈압도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양식은 조금 적절히 선별해서 드시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조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성분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양적인 게 너무 넘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열기도 식혀주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듬어줄 수 있는 약들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갑상선 질환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조류가 굉장히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갑상선에 관련된 질환들을 더욱더 조장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잘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새는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율신경계의 밸런스가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서, 예를 들면 목이 너무 자주 쉰다거나 감기가 너무 오래 가는데 이비인후과를 갔는데도 그 약들을 아무리 드셔도 잘 해결이 안 되고 만성적으로 기침하고, 그 다음에 체온 조절도 잘 안 되고 땀 분비가 갑자기 일어나고, 이러한 어떤 자율신경계 이상들이 너무나 이상하게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검진을 통해서 갑상선의 문제들을 한 번씩 체크해 주시는 거는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기류를 섭취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지방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삶아서 수육으로 드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조미료는 조금 적절하게 가해서 그런 어떤 국물을 우려내는 경우들이라도 조금 담백하게 드시는 것들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패류 같은 경우도 여름철에는 굉장히 부패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신선도라든지 어떤 유통 과정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섭취하시는 것이 이제 보양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음식을 선별하는 기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에는 오히려 땀이 나고 열이 많이 나는데 안쪽은 차다는 거를 많이 잊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밤에 뭐 이불도 안 덮고 자고 이러면 오히려 배탈도 많이 나고 설사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안쪽은 더 따뜻하게, 배 쪽은 따뜻하게 해주고, 그 발산된 부분들은 충분히 발산되더라도 뭐 수분을 보충한다거나 보양식을 통해서 그런 기력이 빠져나간 부분들을 잘 채워져 가면서, 또한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온도에 대한 것들을 잘 조절해 가는 것들 스스로, 예를 들면 냉방병 같은 경우도 자주 걸릴 수가 있으니 그런 어떤 실내의 온도라든지 습도를 잘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토르트라든지 뭐 아예 반조리돼서 나오는 그런 식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은 뭐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 당연히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의학적으로 주의하실 것들은 워낙 그런 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이 대량으로 구입해 놓고 드신다거나 아니면 자주 그것만 반복해서 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조미료의 양이라든지 혹은 재료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질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너무 과량의 조미료가 만약에 있다면은 혈압이나 뭐 성인병들을 더 조장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으니까 적절한 부분들을 드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재료 같은 경우도 한 조리만 너무 드신다거나 보면 나머지에 대한 것들을 고려 못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다양한 어떤 체질적인 요소, 자기 몸에 맞는지 혹은 자기 몸에 맞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려서 분별해서 섭취하신다면은, 그것도 저는 현대인들에게는 일부분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음식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려놨더라도 그게 오래되면 상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같이 이렇게 습도와 온도를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들, 이런 데에서 한번 끓였다고 해서 그런 어떤 나쁜 물질들이 다 날아갈 것이야,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을 조리하시고 적절하게 섭취하시고, 조금 아깝더라도 좀 오래된 것들은 폐기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가 생맥사는 비율이 인삼, 맹문동, 오미자가 1대 2대 1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g, 20g, 30g, 그러니까 10g, 20g, 10g 이렇게 구분을 해서 차처럼 달여서 드신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인삼은 50g, 맹문동은 20g, 뭐 오미자는 10g 이런 식으로 배합이 뭐 바뀐다거나 한쪽에 너무 과량이 섭취가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맥산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런 배합 비율과 그 다음에 그런 적절한 농도 이런 것들을 지켜주신다면은 차처럼 드셔도 아주 좋죠. 오미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기혈 순환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산미가 있기 때문에 좀 수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양기가 발산됐다거나 하는 것들을 좀 잘 수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그 오미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오미자 단일 약재로만 구성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그런 부작용들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생맥산 같은 경우는 그런 배합이거든요. 발산도 시켜주면서 수렴도 시켜주고 그 안에 물질도 공급하고 그런 어떤 기혈 순환적인 측면들을 다 고려한 약이니까 아무래도 배합을 잘 하시는 것들이 안전하고 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처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를 드시는 와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차는 한두 잔 정도 마시게 되잖아요. 커피도 보통 한 잔 정도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커피 대용으로 약간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가지고 한 잔 정도 딱 드시는 거, 그런 정도면 굉장히 건강한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근데 그건 체질적으로 생맥산 자체는 굉장히 보약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묽게, 그러니까 용도를 굉장히 묽게 한다면은 물처럼 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효과를 더 기대한다는 차원에서 농도를 조금 더 높인다면은 그랬을 때는 그렇게 줄이는 게 맞다는 거죠. 보통은 1리터에 그렇게 10, 20, 10 이 정도로 보통은 가정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용도가 되고요. 저희는 그 약으로 활용할 때는 더욱더 진하게 가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양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를 복돋아 준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량을 섭취한다거나 아니면 유통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로 그냥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상한 음식을 드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자기 몸의 체질에 맞지 않는데 많이 섭취하게 된다거나 아무리 차처럼 드신다고 하더라도 과량을 섭취하게 되면 굉장히 몸에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다면은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가지고 드신다면은 무더운 여름철에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